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19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공인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신 개발 현황과 그리고 K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나오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 돼가지고요. 네.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WHO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이제 9월 24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예. 9종에서 예. 지난 10월 2일자로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1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렇게 보시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가 좀 굉장히 좀 앞서 나간다라는 예.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시노백이 이제 12월 달서부터 브라질에 접종을 시작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시노백이 UAE에 지난 9월 15일 날에 긴급 승인을 통했고, 그리고 또 뭐 언론사에 의하면은 한국 식약처에서도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카시노라는 데에서는 또 인도네시아에 11월 달에 10만 명 규모로 이제 대규모로 투여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이제 그 횡단 척수염으로 부작용 예. 때문에 일시 이제 중단했다가 영국이랑 브라질에서 이제 재개가 됐지만은 미국에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FDA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재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더나와 화이자는 이제 10월 중에 중간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얀센이 이제 어제 날짜로 또 6만 명 투여를 했는데 1명 정도가 예. 예기치 않은 이제 부작용으로 일시 중단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업이 이제 노바맥스라고 이제 단백질 제조합 생산으로 지난 그 9월 24일에 영국에서 3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백신 외에도 조금 기대를 모았던 이제 치료제에서 닐리가 오늘자로 보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로서 이제 3상을 시작했는데 또 역시 이제 부작용으로 일시 중단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나갔던 백신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중국 쪽에서 개발한 백신들이 조금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 네. 임상 중단 이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네. 또 우리가 어떻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식조 제약 사업부를 하는 게 얀센입니다. 예. 얀센이고 이게 이제 6만 명 투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 1명 정도가 예. 이제 예기치 않은 이제 이상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서 일시 중단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백신은 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그걸 철저히 검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국내에 이제 백신과 이제 치료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자료가 준비됐으면은 좀 자료를 좀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백신은 지금 현재 그 제넥신과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환자 모집 중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다음 슬라이드 혹시 준비됐으면은 올려주세요. 치료제로서 지금 현재 신약으로서 제일 앞서 나가는 게 셀치론입니다. 처음에 예. 이제 셀치론이 지난 7월 17일 날에 그런 그 중증으로 이제 처음 항체 치료제로 이제 임상 승인을 받은 이후에 경증과 경증 중증 그리고 또 지난 10월 8일 일자로 예방까지 이제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
여건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뭐 녹십자라든가 제넥신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약물 재창출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웅제약에서 이제 지난 10월 8일 날에 구충제로 쓰고 있는 뭐 니클로사마이드인데 이게 원래 오랄정 구강제입니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중증에 투여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떤 투여 경로를 변경한 소방형 주사제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임상 예. 1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닐리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3상을 승인을 받았었는데 뭐 중단됐는데 역시 이제 한국에서는 지난 9월 7일 날에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상황에 맞춰서 국내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종군당, 크리스탈 지노믹스, 신풍제약, 부강약품 등이 신약 재창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에도 국내에 환자를 모집하기 힘든 그런 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양약품이라든가 뭐 다른 대웅제약 뭐 등등 그런 기업들이 또 해외에서 임상 2상, 3상 등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치료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상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지금 빠른 그 선두주자, 특히 또 항체 치료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제 면역을 이제 강화해서 항체를 만들어줘 가지고 예. 바이러스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 실적으로 이 항체 치료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블랙버스터 의약품 중에 거의 10개 중에 8개가 항체 치료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 아마도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한 거는 기존에 이제 항체 치료제를 바이오시밀러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코로나 치료제도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지만은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에 대한 편익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일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렌데스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치료 효과가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것보다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뭐 이러한 그 신약으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닐리의 케이스도 보듯이 이거는 임상을 통해 철저히 또 검증해서 그걸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19 관련한 백신과 치료제는 요 정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3주 후가 되면 미국의 대선이 열립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또 이제 그 과거에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있었고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상당 부분 또 훼손된 부분도 있었고 네. 지금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또 과거로서 네. 회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우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대선이 이 그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뭐 결과는 뭐 어쨌든 간에 예측할 수 그렇죠. 없는 예, 그런 예. 부분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이제 민주당으로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약 사항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트럼프는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별로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헬스케어 복지 측면에서의 발표된 공약들을 보게 되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오바마 케어를 갖다 좀 더 강화하고 예,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는 공적 보험이 2개가 있습니다. 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공적 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장애인인데 메디케어 공적 보험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의약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처방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그 약가 인하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러한 단서 조항을 예외 조항을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 어떤
어떤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를 해서 이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트럼프는 이제 처음에 그 트럼프 출범하자마자 오바마 케어의 폐지안을 개편안을 발표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의회를 통과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러한 그 의료보험 체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 기존의 오바마 케어가 굉장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공화당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오바마 예. 케어의 폐지안을 아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 또 결국에는 이제 약간은 이제 의약품 가격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그러한 인하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규제적인 측면을 모색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사실은 미국 FDA에서 허가된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조건부가 뭐냐면 그 해외에 있는 어떤 생산 기지를 미국에 이제 들어오고 거기에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인허가의 베니핏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그러한 신약에 대한 허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다 보니까 예. 소위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국가 간의 협력 공조라는 부분이 굉장히 퇴색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바이든 후보는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중산층에 대한 안정화, 그다음에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의약품 가격적인 측면들 그리고 또 그 공통분모는 이제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FDA에서 허가된 거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희귀 난치성의 중증 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베니핏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가 시장 경제에 따라서 뭐 신약 개발의 대표적인 어떤 지원책보다는 어쨌든 그러한 그 희귀 난치성 중심으로 인허가의 베니핏을 주면서 그 자국민의 그러한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큰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예. 것 같고 왜냐하면 요즘에 트렌드 자체는 희귀 난치성 중심으로 신약 개발에 그러한 역량을 또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뭐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러한 시장 경제에 따라서 했던 부분이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그게 퇴색을 함으로써 글로벌 신약 개발에 또는 글로벌 제약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트렌드 자체는 어쨌든 희귀 난치성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렇게 큰 변화는 예, 큰 변화는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요. 자, 그 K바이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좀 아무튼 관심도 많이 모으고 네. 그다음에 기대도 굉장히 크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도 또 나중에 들면 뭐 돌아오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 계약금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그 상태가 됐거든요. K바이오 지금 현황에 대한 진단을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전망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의 기관, 연구자, 기업이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예. 중심이 되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발형 혁신을 통해서 서로 공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라는 부분이 좀 화두가 되는데 예. K바이오가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의 강자로서 빅딜이 8개 중에 5개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성과를 창출했고요. 예. 혹시 테이블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2019년에도 역시 8조 3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준비된 이제 테이블이 있을 텐데. 네, 달성을 했고 2020년에는 지금 8월 기준으로 보면 한 7조 원 정도가 기술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반기에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4, 4분기 인사철과 맞물리면서 예. 성과를 달성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양 기업들 간에 있기 때문에 역시 4, 4분기에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아마 기술 수출과 연계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9년에 8조 원 이상을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은 결국에는 오랜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했더라도 이렇게 개발 과정 등에 이제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대규모의 그런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뭐 선급금해서 이제 업프론트 피라고 하는데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신약의 개발 단계별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단으로 갈수록 그런 기술 그 어떤 업프론트 피, 뭐 선급금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이제 뭐 초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검증이 덜 됐으니까 선급금이 이제 줄어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 간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초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게 이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어떤 이 신약 개발의 특수성상 예. 초기 쪽에서의 기술 수출과 맞물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의 다국적 기업들의 니즈를 좀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에 따라서 조금 기술 프런트 피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뭐 어떠한 프런트 피 좀 성급이 낮은 보다는 어떤 신약 개발의 단계의 기술 수출 특성상 그런 영향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